도시관리계 결정 효과에 관한 사인데 먼저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책 보게 되면 책 61페이지에는 3월달에 할게요.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어디 봅니까? 64페이지입니다. 책 64페이지에 보면 4번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의 효력해가지고 1번 총설, 1번 효력 발생 시기인데 효력 발생 시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옆에 3번 지형도면의 고시를 알아야 돼. 지형도면의 고시. 그러면 지형도면의 고시 설명하는데 미리 말하지만 지형도면의 고시는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지형도면 고시가 뭔 줄 알아야 뜻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장 쫙 넘기면 우리 책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학교는 고생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책 쓰면서.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림 다 넣으라고. 그러면 지형도면이 뭐냐 그러면 봐봐요.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이러고 도로를 하나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라고 결정하고 고시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라고 주민들은 와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도로라고 결정 고시한 걸 표시를 했겠지 않겠어요? 표시해놨겠죠. 어디다 표시해놨겠어요? 예. 그 동네 가서 땅에다가 페인트 칠할 줄 없잖아요. 어디에다가? 지도에다. 분명히 이걸 갖다 지도에다 표시했을 텐데 이때 결정할 때 쓴 지도가 축척이 좀 큰 거를 썼냐 작은 걸 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결정할 때 축척이 큰 지도를 써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그 지도만 가지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작은 걸 쓰게 되면 확인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큰 거를 써야 되겠어요? 작은 걸 써야 되겠어요? 큰 거를 써야 되는데 큰 지도에다가 상세히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결정할 때는 대부분 작은 걸 쓴다 이 얘기입니다. 결정할 때는 빨리 결정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결정된 내용 가지고 어쩌면 작은 걸 쓰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국민이 모르면 어떻게 따를까요? 그래서 국가한테 의문을 다시죠. 다시 결정된 이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 그럼 지적이 뭔가? 땅에 대한 모든 현황이죠. 밑에 지형도 놨죠. 지형도 등고선 표시된 거. 그 지도에 그 지도에다 어쩌라고요? 다시 그리라고. 그러니까 지적이 표시된 큰 지도에 쩐다. 그걸 갖다가 다시 그려가지고 그렸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얘기예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축척이 큰 지형도에다 다시 그린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지형도면 그러고 알려준다가 뭡니까? 알려준다가 고시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고시인데 이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지형도면의 고시, 지형도면 고시역 앞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64페이지 1번입니다. 1번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책 64페이지 봐야지. 딴짓 하지 말고 책 64페이지. 64페이지 1번 효력 발생 시기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 결정 효력은 체크합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나오는 순간 무조건 그냥 답으로 나오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옛날에는 결정고시 5일 후 2년 전만 하더라도 결정고시 5일 후가 지금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딱 바뀌었으니까 중요 표시 딱 하고 그 밑에 내용은 더 읽을 가치도 없어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2번 기득권보호입니다.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이 얘기죠.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줄 거놓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할 때는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 가로 안의 지문은 뭔가? 가로 안의 지문은 허가 받으라니까 허가 받아 착수했다. 그 말은 적법하게 착수한 자. 그자는 그 도시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죽어봅시다. 결정에 관계없이 짰고요. 사업공사 계속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시험을 따라 상식적으로 도로 부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 개발 못합니까? 나중에 기반인사 가서 설명 다 해줍니다. 이래서 개발 못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자 그럼 갑이 이 땅에다가 자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 한참 개발하고 있는 거요.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이러고 딱 결정되면 이 개발을 계속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얘는 결정되기 전에 먼저 허가받아가지고 적법하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미 개발된 권리가 있다는 얘기요. 이런 권리는 법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결정되든가 말든가 그냥 계속하면 된다. 계속하면 된다. 도로 결정되든가 말든가 계속한다. 계속 이런 얘기요. 그게 기득권입니다. 다만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줄거봅시다. 시가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줄거나요? 시가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줄거놓고 착수한 자는 줄거놓고 당해 사업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 고시부터 체크합시다. 3개월 이내 그 사업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재 시장 군수에게 체크합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한다. 자요. 우리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 중. 근데 이번에 짠 해가지고 여기 이러고 공원이 결정됐어요. 공원이 결정되면 을은 이 개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득권이요. 먼저 했으니까 결정되기 전에 먼저 했으니까 영향받지 않고 너는 어쩌면 된다. 그냥 계속하면 된다. 근데 도시관리계 몇 개 있는데?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들은 좀 파워가 세다는 얘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결정되면 이거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향받냐?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해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3개월을 2개월 써가지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고 문제가 나오면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싹 빼고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옴니겠습니까? X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 이 말을 살짝 빼놓고 물어본다 이런 얘기야. 기득권 보이지 간단하게 끝났어요.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근데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 두 개면 끝난대요. 그 다음에 3번 지형등을 그것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넘겨보면은 내용만 잔뜩 의미 없습니다. 68페이지 4번 맨 밑에 68, 4번 맨 밑에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정비입니다. 재검토 정비.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5년. 아직도 10년 그러지 말고 5년. 지금은 변화의 주기가 엄청 빨라요. 지금 변화죠.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기본계획도 5년, 관리계획도 5년. 하여튼 무슨 계획의 재검토? 무조건 5년이요. 무슨 계획의 재검토는 5년. 그 다음에 니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69페이지 안 봐도 괜찮아요. 68페이지 4번에 기억만 딱 잡아놓고 5년마다 재검토. 나머지 보지 말고.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그럼 이제 뭐가 끝났는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총설 파트 끝났습니다. 입안 결정 끝나고 효과도 봤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시작해요. 첫 번째 용도 지역부터 갑니다. 용도 지역 70페이지, 71페이지 그런 내용들은 스스로 읽기입니다. 항상 책을 볼 때는 그 뒤에 자요. 한번 해주고 싶은데. 자, 76페이지, 74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74페이지 맨 위에 1번 보게 되면 용도지역 종류는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 다음같이 4개 용도 9개죠. 구분된다. 가로를 뭐가 있어요? 법 36조이다. 끝맺음에 안 되겠네. 그냥 넘어갑시다. 원래 이게 법조문이면 책은 쓴 게 아니고 법조문을 갖다 어려 붙이는데 항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항상 뒤에다 쫙 하고 법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러고 써준 것은 법 몇 조 몇 항이고 이 말이 없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쓴 사람의 개인의 사견을 쓰는 건데 우리는 보니까 뒤에 법 몇 조 몇 항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다시 70페이지 가가지고 70페이지, 71페이지 그것은 5월달에 있습니다. 5월달에 법에 있는 게 아니요. 책에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5월달에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읽으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5월달 읽으면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 다 해요. 그때 읽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72페이지도 5월달 읽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73페이지부터 73페이지 1번 용도 지역의 의 중요입니다. 용도 지역의 의 중요한데 설명은 조금 이따 합니다. 지금 하면 여러분 암기해요.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이해합시다. 2번 용도지 지정권자 보지 말고 말로 한번 해봅시다. 용도지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도시관리계 1번 아닙니까? 누구요? 국토교통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용도적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세분도 합니다.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 1번 보면 용도지 지정권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 용도지 지정을 도식을 결정한다. 2번 지문은 지우고 2번 지문 안 보이게 지워요. 틀렸으니까. 용도지역 지정되면 지정 목적에 따라 5일 후부터 행위자냐 아니면 아까 했잖아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근데 왜 지우라고 하냐 그러면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이니까 의미 없으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알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2번은 안 봐도 괜찮고 3번 용도지의 지정 절차는 보지 말고 말로 해봐요. 국토교통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용도지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74페이지 용도지역의 종류.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하려면 이 중개사 시험을 떠나서 부동산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도지역을 해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알고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 게 효율적이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토지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준답니다. 국가가 방향을 줄 테니까 국민들은 그 방향을 따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 용도로 쓸 거냐 보존 용도로 쓸 거냐 여기서 국가가 방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런 용도로 쓴다 해서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쓰라고 방향 제시할 테니까 국민들은 이 방향에 맞춰서 쓰세요.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최대한 빨리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은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하면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 지역 일단 써놓고 갑시다. 두 번째 나오는 지역이 관리 지역입니다. 두 번째 관리 지역. 세 번째 나오는 지역이 농림 지역. 지금 바로 암기. 지금 바로 암기.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지역.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일단은 크게 4개 용도요. 4개 용도. 참 이 도시지역이 뭐냐 그러면 이제 책 보면서 도시지역이란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조에 필요하다. 이게 도시지역인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제가 거제 가가지고 제가 거제 강의하는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눈 마주치니까 봤습니다. 어디 가서 봤습니까? 울산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멀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딱 이 위치 이런 데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이런 데가 현재 개발이 돼 있어요? 보존이 돼 있어요? 개발이 돼 있어요. 개발. 장차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거 밀집이 예상되는 거 현재는 논밭사이지만 신도시 그러면 천만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무슨 용도 쓴다? 개발 용도. 그럼 여기다 도시지역 해가지고 자 국민 여러분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 국민이 그래서 어쩌라고? 개발하라고. 샥 개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하라고. 자 나에게다 주택 위주로 개발한다. 개발이 아니요? 개발이지. 상가 위주로 개발한다. 개발이 아니요? 개발이죠. 공장 위주로 개발한다. 개발이 아니요? 개발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분. 어떻게 하냐?
개발은 개발인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주거 기능 위주로만 개발. 주거지역 표시하고 두 번째는요 상업지역. 그럼 여기는 상업 위주로만. 세 번째는 공업지역, 공장 위주로. 네 번째는 녹지지역. 녹지도 개발합니까? 보전이죠. 이게 싹 개발하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녹지 공간을 남겨서 숨쉬 공간을 놔두는 얘기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뭡니까? 개발입니다. 녹지지역은 녹지 공간을 보전합니다. 크게 봤을 때 개발이지 개발 안에 보전이 있는 거예요. 보전 안에 개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두 번째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관리지역은 미리 써놓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 계획관리가 있고 두 번째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세 번째 보전관리입니다. 설명 좀 할게요. 농림지역은 농지입니다. 농지 그리고 산림. 농지하고 산림을 뭐 한다? 보전한다. 이게 농림지역이요. 노트 7페이지 봐요. 참고로 노트 7페이지 모르면 다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틀렸다 그랬어요. 노트 7페이지. 시간 날 때마다 7페이지는 계속 읽고 이해해야 되고. 자, 노트 7페이지 보면 맨 위에 1번 농지, 산림 구분이 나옵니다. 자, 농지 구분 방법입니다. 농지 구분. 농지는 무슨 법에서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지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는 옛날에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농지라는 말 대신에 지금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절대 농지요. 절대 농지 개발이에요, 보전이요? 보전. 그러니까 여기가 어쩐다 철저하게 보존하고 상대 농지라는 말이 없어지고 명칭을 안 만들었어요. 절대 농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명칭을 만들어 뭐라고?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는 명칭을 안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위원들 뭐라고 하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얘는 보존하되 필요하면 개발도 할 수 있는 농지. 시험 볼 때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 신문을 보게 되면 기자들이 글 쓸 때는 기자들은 중개사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라고 글써요? 비진흥지역이요. 비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기자들은 뭐라고 한다? 비진흥지역.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무업 할 때는 뭐라 한다? 농업진흥지역. 근데 상대방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쩐다? 절대 농지 바꿔주는 거예요. 진흥지역 밖의 농지 못 알아먹으면 상대 농지 바꿔주면 그 사람도 알아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농지법 좀 공부를 더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나중에 땅 중개하려면 항상 토지 이용객 확인서 보는 거예요. 토지 이용객 확인서.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명칭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진흥지역은 명칭이 이러고 안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 명칭이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농업진흥지역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아무도 모르는 표정 지으면 후회해요. 괜히 설명한다고. 앞전에 입문과정에서 했으니까 입문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러고 구분하는 거예요. 명칭이 나올 때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격 후에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보면은 진흥지역 이 명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온다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게 찍혀 나온다고.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이고 이것도 농업진흥지역. 둘 다 옛날 말로 절대 농지다냐. 진흥구역이 한마디로 농지, 경지 정리가 쫙 돼 있는 거, 바둑판 돼 있는 거. 규제가 최고 강한 데가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금명했죠. 보호구역이란 진흥구역의 영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제가 지금 뭘 강조했어요? 영수. 그게 뭐냐고. 물이지, 물. 그러니까 보호구역 주변에는 저수지가 있다든가 댐이 있다든가 천이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반드시 물 있다. 물 그 생각으로. 얘가 규제가 중간 정도 되고 얘가 규제만 마지막 약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 주 타겟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농지가 이러고 구분되어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산림은 산지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산지 구분은 산지관리법이요. 산지관리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지는 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보전합니다.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냐 준보전. 준보전산지는 보전하되 필요하면 개발하는 거요. 농지하고 산림의 대원칙은 보전이요. 보전.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 중개하다 보면은 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명칭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 보전산지는 다시 써놓으면 좋아요. 써놓으면 나중에 설명 안 하니까 공익용 산지. 두 번째 임업용 산지. 산지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보전산지 안에는 공익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어. 나 합격해도 중개사 합격해도 절대 산 중개 안 해. 그런 사람들 하지 말고. 산도 중개해야 된다면 알아야 하지. 알아야. 얘가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아요. 공익용의 규제가 가장 강하고 임업용이 얘쯤 되는 거예요. 얘가 규제가 중간 정도 되고 중간 정도. 그리고 준보전산지가 규제가 최고 약하니까 우리 중개 주타겟은 지능적 밖에농지하고 준보전산지. 그게 중개 주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지가 뭡니까? 농, 림 두 개 따가지고 농지에 농, 살림에 림. 개발한다고 보존한다고? 보존한다고. 봐봐요. 농지는 어디가 보존입니까? 여기가 보존이지. 살림은 어디가 보존? 여기가 보존이지. 이리 와지 이리. 이 지역이 뭡니까? 농림지역이요. 읽으면 농지법에 의한 뭐?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두 개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나머지 지능지역 밖에 농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설명하는 관리지역. 관리지역. 거기가 관리지역.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한다. 미리 말해줄까요?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위에 뭐가 있어요? 개발이 있죠. 밑에 뭐가 있어요? 보존이 있어요. 얘는 개발과 보존이 섞여 있는 데가 관리지역이요. 그러니까 농지로 말하면 뭐라고요? 지능적 밖에 농지. 산림으로 하면 준보존산지. 이런 지역이 도관농자 말하는 관리지역이 됩니다. 관리지역. 그럼 이제 농림지역 이제 책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75페이지. 농림지역이란 75페이지 책 3번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보전 위에 필요한 지역이다. 뭐 하자고요? 농림법의 진흥, 농사 짓고 뭐 하자고요? 산림 보전하자, 개발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상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농림지역 땅 들고 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농림지역에서는 뭐가 안 돼요? 이것은 농림지역은 단독주택의 신축 허가가 안 나와요. 이런 데서는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냐? 농업인 주택만. 농업인 주택만 가능한 데가 농림지역이요. 혹시 여기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로 바라보면 중개는 뭐를 봐야 돼요? 개발할 수 있냐? 그 땅이 뭐가 되냐? 투자 가치가 되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니 농업인 주택밖에 안 되는데 무슨 놈이 투자를 하고 개발하겠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중개 목적물로는 쳐다보지도 마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개발할까요? 보전할까요? 예, 명칭에서 보전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 농지 산림 보전. 얘는 농지 산림 뺀 나머지 보전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처음 문제는 구체를 물어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만 내지는 않아요. 쉬운 거 기본은 내주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OX요? 너무 빨랐어요? 다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오 그래야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X. 그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니까 문제 쉬워요. 그런 식으로 6번 나왔대. 6번. 그리고 3번은 어떻게 나왔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이다. 아닌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
2번 수자원 보전, 3번 해양 보전, 4번 생태계 보전, 5번 토양 보전. 토양 보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3번 냈어요, 3번. 또 안 내야 되는데 나오면 피곤해. 나오면 문제는 유치해지면 우리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고 단순 암기니까. 그러니까 3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3번 써보는 게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농림, 자연환경 맞고 이제 관리입니다. 관리가 과도기요. 중간에 껴 있는 거 봐봐요. 위에 뭐가 있고 개발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농림, 자연환경. 그럼 이제 그 중간이 관리니까 관리는 도시에 맞춰서 개발도 하고 농림, 자연에 맞춰서 보존도 하는데 그래서 3개 놓고 그 중에 하나는 도시, 그 중에 하나는 관리, 그 중에 하나는 농림 따라가. 눈치껏 도시가 어디로 가겠어요? 눈치가 뭡니까? 위로 가야 되고 중간 가고 읽어보면 얘가 도시, 얘가 농림, 얘가 자연환경. 미리 써놓고 말할게요. 이 계획관리력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계획관리야. 생산관리지역은 농산물 생산이거든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읽어볼게요. 자, 계획관리 먼저 합시다. 계획관리. 체크합시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75페이지 위에 박스입니다. 75페이지 위에 박스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줄 거 놓고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읽어볼게요. 농업임업 업생산을 위해서 농업임업 업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러면 농림 그러면 돼요. 농림. 그런데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 때 그 다음 줄 겁시다.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하기는 곤란하다. 농림했으면 쓰겠는데 농림까지는 곤란하다. 거기를 생산관리라 하고 규제를 농림에 비슷하게 규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존관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환 방지, 녹중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면 어찌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적 그렇게 지정하면 되지. 근데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봤을 때 그 다음 줄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하다. 지금 몇 페이지 봐요? 74페이지. 좀 정신 좀 챙기고 좀 넋 좀 때려지 말고.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하다. 그게 뭐라고요? 보전관리. 그러면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전국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게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데서는 일단 일반 주택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뭐만 나오냐? 농업인 주택만 허가가 나오니까 절대 투자처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는 순수하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거는 되겠지만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우리가 중개업 하게 되면 와가지고 사장님 나 넌 10마지만 사주세요. 그런 중개 해야 안 해요? 의뢰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넌 살려면 2장 찾아가 2장. 응? 2장님 이러고 얘기해. 의뢰한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중개 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니까 전국에서 최고 좋은 땅 투자 1순위가 뭡니까?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농림지역하고 이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는 별로 좋은 땅은 아닌데 자 이런 데서는 전원주택용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택 신축이 안 되니까 전원주택을 누가 전원주택 나중에 이름 중개할 때 전원주택 땅 찾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데 뭐냐? 생산관리, 보존관리. 땅 가격이 싼데 주택의 신축가 나오니까. 계획관리는 전원주택용으로 안 좋습니까? 좋긴 좋은데 전원주택 짓기에는 땅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땅이 너무 좋다는 얘기 이것은. 여기는 4층까지 건물 줄 수 있고 운 좋으면 여기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그 좋은 땅에다가 전원주택 짓는다. 말도 안 되죠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은 운 좋을 때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 제대로 하게 되면 건설업자하고 조인이 되면은 아파트 부지 찾아달라. 아파트 부지는 상식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에서 나오는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 용도지를 제대로 알고 지구 단위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지구 단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파트 부지를 갖다. 이 좋은 땅에다가 전원주택 짓는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로서 최고 좋은 게 계획관리.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주로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가 좋다. 땅도 싸고 지어가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도시적 하는데 도시적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잡아요. 도, 관, 농, 자. 이게 4개 용도, 4개 용도.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이게 9개 지역이요. 여기까지가 아까 말한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 노트 11페이지, 노트 11페이지 맨 위에 봐요. 책 보러 가면 노트 밟고, 노트 보러 가면 책 밟고. 왜 앞에 있는 정신을 못 차린대요? 너무 빨라요. 노트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맨 위에 용도, 지역에서 1번 용도, 지역의 종류 반드시 어쩌라고요? 암기. 그 밑에 뭐라고 써요? 읽어봐요. 국토, 계획미, 이용에 관한 뭐라고요? 법률. 그래서 법률. 법률에서 몇 개 용도요?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4개 용도가 지금 말하는 도, 관, 농, 자. 9개가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이래서 4개 용도 9개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률이고, 자, 어떻게 썼는가 잘 봐요. 도관, 농자는 밑으로 썼어요. 주상공동 밑으로 썼어요. 개생보 밑으로. 법률은 밑으로 썼어요. 밑으로. 지금부터는 대통령령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령. 자, 책 76페이지 가면 자, 용도 지역에 세분해가지고 국토교통장관 시도 대도의상은 책 76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의상은 그 다음에 뭐라나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적으로 다시 세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봐요. 주, 상, 공, 녹이 대통령령에서 세분됩니다. 어떻게?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적 1종, 2종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일반 주거적 1종, 2종, 3종 세 번째 준주거적 옆으로 쓰는 거예요. 상업적은 다시 상업적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옆으로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적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대통령 옆으로 써줘야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 빨리 풀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가서 문제가 나왔을 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좌우입니까? 상하입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좌우에 상하요? 상하가 되고 근린상업이 일반상업 되는 것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좌우 변경이냐 상하 변경이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변경이냐 대령에 의한 변경이냐 이거 복잡 못 찾으니까 상하는 뭐고 법률이고 좌우가 뭐요? 대령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쓸 때 연습 이러고 써놔야 문제풀이 할 때 순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지구 단위 가서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 이런 문제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준주거를 근린상업으로 변경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근린상업을 일반상업 변경했다. 옳은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백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준주거를 근린상업으로 변경한 것은 좌우예요? 상하요? 상하. 지구 단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지구 단위 가지고 법률에 있는 지역 변경 못 한다고. 그러니까 상하가 변경되면 법률에 있는 게 변경된다고. 지구 단위로 뭐를 할 수 있냐? 대통령령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상이 일반 상업 가는 것은 좌우예요? 상하요? 좌우.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지구 단위로. 언제 이걸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냐? 그냥 좌우냐 상하 얘기 빠르니까 지구 단위로 상하 변경은 못하지만 뭐한다? 좌우 변경한다. 그 문제를 풀려면 평소에 이러고 암기를 해낸다는 얘기요. 법률은 밑으로, 대령은 옆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전용주거는 뭡니까? 주거에만 전용, 주거의 전용. 아주 쾌적한 양호한.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예요. 일상적인 주거기니까 편리한.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니까 주거하고 상업이 섞인 게 준주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전용주거는 1종, 2종 나는데
1종, 2종은 주택을 분리할 때 두 가지로 분리해라. 1종, 2종, 3종은 세 가지로 분리해라. 두 가지 분리할 때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주거가 뭐라고요? 양호. 그러면 1종 전용주거는 단독 양호, 2종 전용주거는 공동 양호. 일반 주거가 일상적인 주거기니까 편리해, 편리해. 1종, 2종, 3종은 주택을 세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날 때는 저층, 중층, 고층, 저, 중, 고. 저층 편리 1종 일반주거, 중층 편리 2종 일반주거, 고층 편리 3종 일반주거, 저, 중, 고. 3종 보니까 고층이야 중고층인데 중고층이나 고층이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저, 중, 고. 여기 저층이다 몇 층이야? 4층이야. 기억해야 돼. 4층이야. 저층은 4층이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는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 업무 기능이 추가되는 데가 준주거. 주거하고 상업이 섞여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 가서 보면 1층은 대부분 식당이나 술집 쓰고 2층은 주로 업무용 쓰고 3층부터 주택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대부분 준주거. 상업적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저는 순서 바꿉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 연결하면 중심, 그러니까 심심, 도심, 부도심. 그 도시의 가장 중심 핵심지가 도심, 부도시며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를 확충한다. 일반 상업은 일반입니다.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유통 상업은 유통이요.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한다. 근린 상업은 포인트가 근린입니다.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근데 그런 글자를 연결해서 찾고 근린 상업이 뭐냐? 근린이 뭡니까? 이웃하는 가까운. 이웃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니까 근린 상업적이 어디냐 그러면 재래시장. 거기가 근린 상업적이고 유통 상업이 가장 땅 면적이 작아. 거의 없어 유통 상업은 도매시장. 우리가 보통 상업 그러는데 거기가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나이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좀 반문화 발달되는데 반짝반짝하는데 그런 데가 중심 상업.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고, 중고. 전용공업 그러면 공업에만 전용한다. 공장, 굴뚝, 매연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국토 어딘가는 그런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하, 공해성 공장을 수용한다. 그게 전용공업. 일반공업이 21 중에서 가장 난해합니다. 일반공업이.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게 일반공업. 특히나 일반공업이 좀 애매하니까.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한마디로 주, 상, 공 성격이 다 나오는데 그게 중공업. 녹지 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존. 그게 보존 녹지요. 순수하게 녹지 공간 보존한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입니다. 생산 녹지는 생산입니다. 생산. 농산물 생산. 당분간은 농사 짓게 개발하지 마라.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한다. 생산 그 글자 찾고 자연 녹지입니다. 도시의 녹지 확보, 도시화성 반지. 그 다음 체크합시다. 장내 도시용지 공급. 장내 도시용지 공급. 장내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적으로 불가평경 한에서 체크합시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녹지가 원래 보존인데 그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 자연 녹지.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다. 그게 자연 녹지인데 거기에서 알아야 될 점이 자연 녹지가 뭐냐? 장내 도시용지 공급인데 도시용지가 뭡니까? 도시용지가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도시용지요. 도시용지는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 용지. 도시가 자 이만큼 도시가 돼 있는데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만큼 여기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다. 시가지. 인구가 유입이 되면 늘어나면 어찌해야 돼요? 주거용지가, 상업용지가, 공업용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거, 상업, 공업으로 공급을 해놓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요? 자연녹지. 주, 상, 공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자연녹지. 도시지역으로 보내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계획관리.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뭡니까? 우리는 자연녹지. 도시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연녹지. 어느 순간 주상공으로 바뀐다니까.
녹지인 상태에서는 땅값이 싸지만 뭐가 되면 상업적이 되면 몇 배 뛸까요? 몇 배. 주상공 가려고 준비되는 때 뭐라고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땅값이 많이 비싸요. 그러지만 주상공 가면 훨씬 더 비싼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에서 최고 좋은 땅은 뭐라고요? 자연녹지. 전국에서 최고 좋은 땅은 계획관리. 자연녹지보다 계획관리가 훨씬 좋아요. 투자 가치를 보게 되면. 그러면 보존녹지는 거기 한번 다 들어봐요. 우리 학원 연령대가 은근히 높은데 여기가 막내 같은데? 네, 몇 살이요? 30살. 30살 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거기가 막내. 없답니다. 있어도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 보존녹지는 막내 있는데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하는데 이게 보존녹지요. 그러면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는 어쩐다고요? 개발할 수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보존녹지. 도시에서 절대 끝까지 개발하면 안 돼. 그게 뭐라고요? 보존녹지. 숨쉴 공간은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로 말하면 남산 개발해볼까요? 안 된다는 얘기요. 끝까지 개발 못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뭐라고요? 보존녹지. 절대적으로 투자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뭐는 나와요? 주택은 돼요. 주택. 단독주택 신축.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근데 이런 데는 그나마도 안 되니까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아파트만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땅도 갈아타야 되니까 자기 있는 땅이 자연녹지가 있다든가 잘 살펴봐요. 농림지역이 있다든가 보존녹지가 있으면 잽싸게 팝니다. 땅은 길게 묵혀야 되는데 저기는 묵힐 땅이 아니에요. 저기는 묵히면 상해요. 묵힐 땅이 아니니까 잽싸게 팔고 팔 때는 일단은 저 땅은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파냐? 팔 때는 즉시 팔아요. 즉시 팔아야 되는데 보존녹지 농림 자연환경 팔려고 내놓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안 사요. 정상적인 사람은 저 땅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6만 원, 7만 원을 팔아요. 반값이라도 파는 게 좋으니까 저걸. 누가 사지도 않겠지만 팔고 그러고 나면 어쩐다고요? 다시 사야지. 그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 돈으로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는 언제 사냐? 6월 달 이후에 사야 돼요. 파는 거는 즉시 팔고 살 때는 언제 산다? 6월 이후에. 왜 6월 이후일까요? 네, 재산세. 학원마다 물어보면 학원마다 전부 다 재산세 그러는데 재산세. 봅시다. 자, 우리가 1억짜리 토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얼마 나옵니까? 만 원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대충. 뭐 학원마다 아무도 모르는데 보니까 교수님 7만 원 나오는데요? 뭐야 그렇게 많이 안 나와. 3만 원 막 5만 원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봤자 10만 원 안쪽인 모양이에요. 그럼 만약 5만 원 나왔다 5만 원. 자 1억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5만 원 나오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죠. 근데 1억 투자해가지고 5만 원 오르면 많이 오른 거예요? 조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른 게 뭐 투자도 필요도 없는 거지.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1월달에 6월달 이후에 배워가지고 땅 사면 100% 사고 쳐요 사고. 여러분 6월이 되기 전까지는 땅 버는 안목이 아직 성숙이 안 될 거라 이런 얘기요. 용도 지역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기초고 여기에다가 지역지구 구역이 우리나라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그 중에서 우리가 6월까지 공부하면 거의 100개 정도는 배워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걸 웬만큼 알고 난 다음에 세야 되는 것이지. 계획관리라고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보고 가야 돼. 보고. 계획관리가. 개발이 되는 계획관리가 있고. 평생 막내 죽을 때까지 평생 계획관리 눌러앉을 계획관리가 있는 거고. 순간 신도시 들어갈 계획관리가 있고 평생 그냥 계획관리 끝나 계획관리 있고 이런 얘기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최소 6월은 넘어가야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니까 6월 이후에. 6월 이후 가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이론할 때 설명하지 문제풀이 할 때 무슨 내용 설명이요.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처음에 나와 안 나와 이거 해야지 그때 가면은. 근데 나는 6월 이후에 나는 그 전에 마음이 급해서 사고 쳐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전화해요. 전화. 근데 제가 첫날 제 전화번호 안 줬나요? 입문 과정할 때 안 줬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한 장. 뭐 개인적으로 둘이 뭐 있는 모양이네. 자요. 알려줄 테니까 010 쓰세요. 3564-0283입니다. 010-3564-0283. 원래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먼저 전화번호 먼저 주고 시작한대.
010-3564-0283 전화번호 준 이유는 뭡니까 하면 질문을 할 때 궁금하면 어쩌세요? 기다리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왜 줍니까? 그러면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 절대 안 믿어요. 선생들은. 책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 제대로 안 돼. 질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항상 이걸 갖다 책을 찍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최고 좋은 게 뭡니까? 카톡으로 보는 게 최고죠. 공짜니까 카톡 보내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봤을 때 이거 막 말로 글자 쓰면 한 500개 써야 된다 그러면 얼른 전화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금방 끝날 거면은 문자로 바로 이래서 이럽니다. 해가지고 요즘 답을 전부 다 요즘 톡으로 받아요. 톡으로. 답은 전부 다 톡으로 받으니까 사진을 하시고 맨 앞에 있는 왕언니는 나는 연식이 톡이 안 되는데 뭐 저런 분은 어쩔 수 없이 전화해야 되는 거고 그쯤 돼버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같은 사고 치려면 제가 지금 올해 강의 시작하면서 벌써 거제 분들이 돈이 많으면 거제 분 돈이 많으면요. 거기서 벌써 제가 지금 3명을 방어해 놨어요. 땅 사기 전에 한 번쯤 물어보고 사든가. 마산에 있는 분들이 성질이 급한 거예요. 일단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물어봐요. 마산은 진짜 이거 마산은 2명이 일단 끝내놓고 나한테 물어본 거고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거제는 3명이 첫 번째 뭐 산다고요? 농림지역에 있는 땅 살려고 하는데 카페 들어가면 나옵니다. 교수님 농림지역 질문합니다. 이 땅 살려고 하는데 어쩔까요? 기다리세요. 사진만 기다리세요. 이런 게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거제에 있는 분이요. 이런 땅을 샀는데 이런 땅을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땅이 이러고 있는데 땅이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땅을 사는 거예요. 망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교수님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이 땅을 왜 삽니까? 물어봤더니 투자죠. 그러면 투자죠. 얼마는데요? 평당 130만 원 한대요. 그래요. 투자는 좋은데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투자합니까? 근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투자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냥 투자지. 이 땅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매 물건입니까? 아니래요. 옆에 아는 중개업자가 소개하던 게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집에 있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컨설팅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근데 컨설팅 전화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진정한 130일까 아닐까? 근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부안군입니다. 부안군. 우리나라 부안군이 어디 있어요? 몇 사람 알고 대부분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땅 산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입니까? 여기서 한참 나가면 이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니까 그쪽 투자 많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행정구역이 부안이 걸쳤으니까 이 땅에서 800km 안에 시청이 있고 1km 안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부안군이라고. 새만금이 개발된다고 해서 물론 행정구역 부안에 있지만 이 동네가 개발될 일이 있냐 없냐. 저기 개발해도 바쁘다 이런 얘기. 언제 여기가 개발돼? 완전 시골도시. 그런데 과연 130만 원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이 지역 땅값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200 정도 된다 그러면 투자해도 괜찮겠다. 그 대신 투자할 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그만큼 여기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게 200인지 100인지 어떻게 압니까? 기다려봐라. 부안 가게 되면 사기 누가 있어요? 사기. 카페 자주 다니는 사람 봅니다. 이경림 해가지고 야생마가 있어요. 걔가 그 동네 사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알아봤더니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번을 주니까 확인한 거예요. 지번을 딱 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주변 땅가 보통 80만 원 정도 하는데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1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좋은데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얘기하는데 100만 원 이상 주면은 100만 원 이상 주고 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들어왔어요? 130배. 그러니까 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준 거고
농림지역에 있는 절대 농지에 산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라 방해준 거고. 하여튼 이렇게 3명을 잡아놨어요. 보호하게. 근데 마산에서는 한 분이 그린벨트 해제된다 해가지고 산을 이만큼 샀는데 왜 샀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된다 하던데요. 누가요? 중개업자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 중개업자 형이 서승환 장관이래요. 국장이지 국장. 뭔가 연관이 있는가. 거기에 그린벨트는 웬만해서 풀기 힘들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국가 정책은 임대주택 아닙니까?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해제될 일이 없는데 미리 떡 사놓고 물어보는 거고. 한 사람은 팔아놓고 물어보는 거. 그럼 땅 팔았는데 팔고 나한테 왜 물어봐요? 팔았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계약금 얼마 받았는데? 1,000만 원 받았는데. 그럼 그 땅 얼마짜리네? 1억짜리네. 상태가 안 좋으면 잘못 팔았으면 이 계약 해지하게요.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줘야 되는데요. 주면 되죠. 거기다 플러스 1,000만 원 더 줘야 되는데요. 언제 줘야 되니까 투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1억짜리가 언제 1억 1,000 되겠네 이거. 그냥 팔고 끝내자. 이미 사고 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고 치기 전에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분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번을 주게 되면 80%까지는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 80% 분석해 주겠는데 나는 100% 분석이 필요합니다. 100%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수수료 주고 의뢰하세요. 이 정도 돈 준다 그러면 제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부터 국토종합계획도 봐가지고 국토종합계획 보고 그 다음에 그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뒤져봐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0%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거 하려면 한 달 가지고 안 돼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준다 그러면 제가 해줄 거고 근데 공짜로도 80%까지는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만 빼고 나머지 거는 80%는 충분히 분석한다는 얘기요. 지도를 보고 현장 안 간다 하더라도 토지이용 확인서 보고 지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웬만큼 분석이 가능해요. 땅에 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리 전화번호 드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혹시 다른 걸 물어보지 말아요. 아파트는 상가니 공장이 저는 중개 제가 지금 현재 중개 한다고 했죠?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쪽은 취급도 안 하니까 사무실 딱 있는데 손님이 딱 가죠. 원룸 있습니까? 네, 저리 가세요. 저리. 나는 모르니까. 아파트 저리 가세요. 상가 저리. 공장 저리. 땅 어서 오세요. 이러고 가는 거고. 땅 위주로 해주고 있으니까 땅을 웬만큼 설명한다는 얘기요.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렇게 21 됐으니까 21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이게 암기 딱 돼 있어야지 부동산 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니까 용도지역은 뭐라고 표현하냐? 전면적입니다. 전면적.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지역을 다 지정해. 이렇게 되면 규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용도지역 설명했고 77페이지 보면 3번 용도지역 지정효과 여기서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됩니다. 규제, 제한, 잠시, 시급시다.